2019년도에 위촉장에 정교수로 위촉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정교수는 위촉이 되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해드렸던 취재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교수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권영찬 씨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2월 황영웅 씨의 학폭 문제를 공론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황영웅 씨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저 또한 더 이상의 추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내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이 주작이라고 주장하시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영찬 씨입니다. 권영찬 씨는 제게 황영웅과 관련한 주작 방송을 내려라 라는 방송을 지난 2월 말 이후 거의 매일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고 이를 통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권영찬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관련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시청자분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영찬 씨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권영찬 씨가 제 방송이 주작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어떠한 주장을 반박을 하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및 증거를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자료도 없이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주작이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주작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권영찬 씨는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 방송에 대해서 주작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 황영웅 씨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왜곡이나 조작이 추호도 없었던 바 명확하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을 인지한 이후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체 권영찬 씨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길래 매일과 같이 저에 관련한 방송을 진행할까? 스스로를 교수라고 하는 인물 아닙니까? 교수라면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강의도 진행하지 않고 저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을 지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대체 뭘 하는 인물이길래 이 같은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권영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권영찬은 스스로를 교수라고 하는데 교수가 맞는 건가요?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권영찬 씨는 스스로를 커넬대학교 한국 캠퍼스 상담심리학 정교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스스로를 권교수다라고 부르시는 인물이죠. 본인의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를 통해서도 수차례 이 커넬대 한국 캠퍼스 정교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커넬대 한국 캠퍼스에 직접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과연 권영찬 씨가 해당 대학의 정교수가 맞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권영찬 씨가 단 한 차례도 우리 학교에 정교수로 임용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위촉 교수로 저희한테 위촉 받으셨대요. 저희는 위촉 단위가 6개월이고요. 네. 그 이후로는 어쨌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권영찬은 왜 본인을 해당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걸까요? 확인을 해본 결과 권영찬 씨는 2019년 9월 해당 대학교에 위촉 교수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대학교는 6개월 단위로 위촉 교수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계약이 끝난 이후 권영찬 씨는 학교에서 그 어떠한 강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커넬대학교 한국 캠퍼스와 그 어떠한 관련도 없다. 커넬대 한국 캠퍼스 정교수라는 말은 완벽한 허위다. 허위 배경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정교수 맞고 지금 이제 글로벌 대학으로 개편하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문의를 해달라고 했고요. 저 정교수 맞습니다. 정교수 맞으세요? 그럼 네네 학교 측에서 그렇게 답변했고 누가 받았는지 전화 받았는지 알려달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 통화한 사람 없으니까요. 그 사람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 선생님이랑 어떻게 얘기했는지 2019년도에 위촉장에 정교수로 위촉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정교수는
위촉이 되지 않아요. 저기 알려드릴게요.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학교 하지 말고 여기는 특수학교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의한 씨가 언제 강의하셨어요? 그건 따로 나중에 하시고. 아니, 그거는 마지막으로 언제 강의하셨냐고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 드릴 때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다 했으니까요. 예. 네. 그렇다면 정교수와 위촉 교수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정교수의 경우에는 전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교수에서 시작해서 부교수, 이 5, 6년을 거쳐서 어렵게 진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교수인데요. 정교수는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권영찬 씨가 일을 했던 위촉 교수는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비전임 교수인 객원 교수격이었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권영찬 씨가 본인 스스로를 정교수다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만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교수 사칭이다. 교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사칭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권영찬 씨는 스스로의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황영우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기사는 바로 라운신문이라는 곳에 권필원 기자로 쓰여진 기사들이었습니다. 이 권필원 기자는 대다수의 기사를 황영우 씨 기사에 할애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무려 40여 건의 황영우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필원이란 기자는 대체 누굴까? 권영찬 씨는 본인 스스로가 권필원 기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필명으로 권필원 기자님으로 활동하신다고 말했더니 팬님들이 아니라고 말들 하네요. 확인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 맞아요. 제가 권필원 기자예요.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은 다 아는데. 본인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권필원 기자다. 황영우에 관한 좋은 기사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사를 읽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찬 씨는 이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 사이에서도 제3자의 이름을 빌어서 명의를 빌어서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는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이 해당 사안에 따라서 관련 매체가 퇴출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권영찬 씨는 본인 스스로를 기자라고 사칭을 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찬 씨 관련한 청원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2021년 7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권영찬 씨를 고발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권영찬 씨는 스스로 보도자를 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실들이 모두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그 고소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하지만 권영찬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불기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내용이 굉장히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영찬의 비상식적인 기부행위.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로트 팬들에게 기부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서 3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았다. 해당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스스로 가수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실토를 하게 된 것인데요. 기부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가수인 김호중 씨의 팬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가수의 소속사 대표가 권영찬 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본인 가수 이름으로 기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영찬 씨는 이와 같은 요청을 완전히 무시했는데요. 해당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다라면서 관련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기행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두 번째, 권영찬 씨의 사칭 행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박지성 선수의 국내 CF 총괄 마케팅 이사다. 이 부분은 권영찬 씨가 아직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상에서 기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권영찬 씨는 박지성 선수의 총괄 마케팅 이사가 맞는 것일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권영찬 씨는 주식회사 스타라이센스와 2010년 1월 29일 광고 홍보대사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박지성 김치 유산균 홍보 캡틴박 캐릭터 마케팅 지원 업무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성 씨의 총괄 마케팅 이사가 아니라 박지성 씨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일부, 그 가운데 캡틴박 캐릭터의 마케팅 보조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마케팅 이사라는 말 자체는 굉장한 기만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 배경을 이용해서 권영찬 씨는 강연 및 본인의 유튜브 수익 활동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짓 배경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전해온
박지성 매니지먼트 관계자와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마케팅 담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박지성 선수 캡틴박 캐릭터 관련 CF 마케팅이라고. 근데 이 캡틴박이라는 캐릭터를 말씀드렸듯이 스타 라이센싱인가라는 회사에서 2010년인가까지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는 2018년부터는 저희가 캐릭터 사용권이라던가 플리스티권 전체를 포함해서 전속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총괄이라는 말을 빼고라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는 전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커리어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권영찬 씨는 1991년 본인이 대학개그제 동상으로 입상을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실 자체가 없는 허위였습니다. 권영찬 씨는 1991년 대학개그제에서 흡연이라는 개그를 선보인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그를 통해서 입상하지는 못했습니다. 1991년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영,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동상 첫 번째 참가번호 2번 박경득, 임태영 군. 동상 두 번째 참가번호 11번 박수홍 군. 동상 세 번째 참가번호 17번 김국진, 금경환 군. 또한 권영찬 씨는 본인 스스로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이다 라고 밝혀왔는데요. 해당 사실은 아예 허위였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측에서 권영찬 씨와 일절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 한국연예인 행복상담센터 소장, 이와 같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했는데요. 이 협회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된 협회였다. 권영찬 씨의 유튜브 방송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 권영찬 씨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미스터트롯 가수들에 관한 내용들을 지속해서 다뤄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실제 해당 가수들의 팬클럽에서는 그를 불량 유튜버로 공지를 하고 본인들이 응원하는 가수를 주제로 하는 그의 유튜브 방송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영찬 씨는 이와 같은 요청을 철저하게 무시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수들의 방송을 이어나가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서 경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권영찬 씨가 유튜브 영상 중에 가수의 음원을 불법적으로 무단 녹음하거나 배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서는 그에게 1차 경고 및 신고 처리를 진행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한 거짓말도 있다고 하던데, 바로 2005년도에 권영찬 씨가 휘말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권영찬 씨는 2005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려다가 억울하게 당한 사건으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권영찬 씨가 당시 모임을 하고 있던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C방 여자 알바생이 합류를 했고 이후 단둘이 간 여의도 호텔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권영찬 씨, 대체 어떤 분입니까? 교수도 모자라 기자 사칭까지 하는 사람. 본인의 허위 커리어를 바탕으로 강연 및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있는 인물. 본인도 아마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권영찬이라는 인물, 배경 자체가 주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와 같은 자가 황영휘라는 이름을 방송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황영휘 씨 취재에 있어서 추후에 조작이나 왜곡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권영찬 씨가 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본인 방송이 주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방송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팩트이고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일방적인 뇌피셜만으로 주작이라고 주장을 했던 권영찬 씨는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권영찬 씨는 본인이 스스로 주장해왔던 교수 및 기자 사칭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